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보 윤석열 좌파가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권성동 대행체제가 23일 만에 붕괴가 됐어요. 집권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83일 만에 국민의힘이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윤창중이가 그 엄청난 욕을 먹어가면서 윤창중이가 뺄갱이다, 네? 그런 욕을 수박 보수한테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초지일관 굽히지 않고 제가 분석하고 예견한 것이 적중한 거예요. 이런 사태가 온다.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야. 그거 한 방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하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민심이라는 것은 사자와 같다. 아주 포악하다. 자기한테 먹이를 주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네? 그 트레이너, 조련사까지도 화가 나면 물어서 죽여버리는 게 민심이다. 바로 딱 오는 거예요. 무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이 48%잖아요. 그 중에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거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다 가슴 털어놓고 감정 빼고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하나만 갖고 여러분께 제가 호소할 거예요. 야, 저 왜 그래? 윤창중 왜 그래? 그런 채팅, 그런 댓글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비판합니까? 그런 썩어빠진 말이야, 생각. 그야말로 들쥐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딱 이런 거야. 좌파를 욕할 필요가 없어. 이재명을 욕할 필요가 없어. 민주당을 욕할 필요 없는 거야. 바로 그 썩어빠진 수박 보수들 때문에, 그 들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꼴이 된 거야. 여론조사 28%.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도 있었고 심상정도 있었고, 네? 후보가 다수였어요. 근데 지금 뭐냐? 혼자 나와가지고 28%라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지지를 철회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폭락이냐? 바꿔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꾸르륵 하고 그야말로 침몰해가지고 다시 떠오를 수가 없느냐? 네?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응?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조져가지고 민주당이 윤석열을 조져서 좌파 시민단체가 지금 저 광화문에서 나와가지고 윤석열 욕해가지고 또는 윤석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그 보수 우파가 윤석열을 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 어림없는 소리야.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문재인이가 완전히 50대 59도를 만들어 놓고 갔기 때문에 좌우 진영 프레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뭘 해도 지지율이 안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프레임. 어림없는 소리야. 그러면 50%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민주당은 정신이 없어. 좌파 시민 세력도 마찬가지야. 바꿔 말하면 뭐냐? 민주당이나 좌파 시민단체 세력을 비롯한 일부 세력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윤석열 본인의 문제인 거야. 윤석열 본인 리스크인 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정말 성대가 고장 날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 자신한테 있는 거야. 윤석열 리스크. 응? 윤석열 대통령이 윤카세 TV에서 호소하고 간언하는 것을 듣지 않고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부 요인에 의해서 지지율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누구한테 욕을 할 수가 없어.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인 거야.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했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당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결정 기구가 지금 사실상 무너져 버린 거야. 이 말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는 당선이 됐지만 창업에 실패한 거예요. 신장 개업에 실패했다는 이 엄숙한 교훈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5천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행에 닥칠 것이다. 그 불행을 당할 것이라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네? 보수주의자로서 윤창중은 정말 평생을 보수주의자로서 살아온 윤창중. 그렇게 말한 거야. 당신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려면 보수의 대동단결을 이루어야 된다. 말을 안 들었어. 말을 안 듣고 나는 이재명보다 김대중 정신에 더 가깝다. 나는 노무현을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정권 교체를 압도적으로 이루어주기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에 계속 찬물을 찌운 거예요. 네? 그 불길에 계속 물을 뿌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이야.
응? 노무현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린 말을 잊지 못한 게 윤석열이었어. 이걸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다 본 거야. 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에 넌더리를 냈던 대한민국 보수의 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는 참 그야말로 분노를 억누르면서 찍었어. 그래서 0.73% 가까이인가 이거 아직 진 거야.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환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더 왼쪽으로 간 거야. 오리지널 노무현보다 더 노무현 스타일로 간 거야. 4월 3일 제주도에 가서 완전히 노무현이가 말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5월 18일에 어떻게 했느냐?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KTX 통째로 빌려가지고 당정 대통령실 간부들 모조리 데려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제부터 광주 시민이라고 개떡 같은 선언을 한 거야. 네?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보수 세력의 대동단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보수 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걸 기반으로 출발하다가 나중에 외연 확대로 나가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만 불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내가 볼 때 0%야.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은 20%대야. 이건 뭐냐? 이른바 식물 대통령, 불임 대통령. 아니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름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뿐인 그러면서 월급이나 받아가는 의전 대통령으로 이미 됐다는 거야. 네? 그렇다면 지금 뭐냐? 한반도에서 군주로 등장했던 모든 최고 권력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군주의 대열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거야.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정말 간곡한 호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간곡한 호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당신의 문제가 뭐냐?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거야. 당신이 존경한다는 그 노무현을 흉내낸 역풍, 노무현을 흉내낸 그 역풍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노무현을 흉내낸 바보 윤석열, 그 노무현을 흉내내고 노무현보다 더 노무현적으로 국민의 염장을 짓는 그 바보 윤석열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지. 네? 노무현도 청와대를 해체하지 않았어. 문재인도 하지 않았어. 김대중은 물론이야. 그런데 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해체한다는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청와대 안에 구경은 가지만은 지금 넌더리를 내고 있는 거야. 응?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와 전통을 파괴하는 거지. 이건 좌파야. 이건 뭐 보태고 뺄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성향은 좌파라는 거야. 응? 그렇지 않다면 이건 설명이 되지가 않아. 여기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야. 3월 10일 당선이 되고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작대기를 들고서 국민들한테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하는,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그 약속,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부 청사로 갔다가 용산 빵카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오만 불손, 그 안하무인, 네? 그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공간 쇼핑했다는 그 의혹, 이걸로 끝난 거야, 완전히. 응? 이건 완전히 노무현도 이렇게 황당무계한 노무현이 없는 거야. 노무현도 그런 건 안 했어, 감히. 그러면서 매일 아침 도어 스태핑, 그 도어 스태핑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율을 작살낸 거지. 네? 대통령다운 모습,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권위. 윤석열 대통령 알고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다. 자질이 대단한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담력과 용기를 갖춘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 그런 확신을 전혀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 노무현에 실망하고 절망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19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본 거야. 대통령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 국민이 가르쳐 달라. 배째라, 이거 배째라.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요. 대통령 취임한 게 2003년 2월 취임해가지고 딱 1년 한 달 만에 2004년 3월 12일, 네? 1년 보름 만이죠.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어요. 1년여 만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네? 당시에 이른바 야당 연합을 통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켜 가지고 65일 동안 청와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네? 그때는 야당이 노무현을 탄핵시키려면 연합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구조에 빠져 있다. 300석 중에 168석이 더불어민주당이야. 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 여론이 악화되면, 응? 사실상 언제든지 탄핵이 가능한 구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론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 근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응?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면 대책이 뭐야? 배째라 이거야? 너희들이 쫓아낼 수 있느냐? 쫓아내라? 근본적으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좌파의 탄핵 공세라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48%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수 우파를 대동단결하는 그 보수 우파 대동단결 체제로 봤어야 되는 거야.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기본 상식이야.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완전 반보수 우파 노선으로 간 거 아니야. 입만 열면 중도 실용이야. 국민의힘은 좌도 우도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첫 번째 제1호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김대중의 아바타인 김한길을 위원장으로 시켜.
네? 모든 인사가 그런 거예요. 김대중과 노무현의 아바타들. 거기다가 이명박, 그 실패한 정권의 이명박 쫄개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잡동사니 정권이야.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그 잡동사니들. 그 김대중 노무현 캠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다 끝난 퇴물들, 떨거지들. 네? 그 지지율 폭락은 뭐냐? 창업 자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 근데 실패 원인이냐? 뭐냐? 보수 우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이야. 자, 어떻게 회복할 건데? 무슨 대책이 있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는 거야? 보수 우파, 자신을 찍어준 보수 우파를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을 했고, 그 배신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 우파가 지금 배신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뭐 되냐? 이번 주에 28%에서 더 떨어져 가지고 24%, 23% 중반대도 유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틀림없이 나온다 이게. 네? 지금 뭐 정확히 뭐냐? 창업 자체가 안 된 거야. 이 창업 자체가 안 된 윤석열 정권을 민주당이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내분으로 8월 말에 이번 달에 지금 이재명이가 현재로서는 당대표가 돼요. 그러면 저 악랄한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칠 겁니다. 모든 것을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경투쟁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없이 조질 겁니다. 검찰, 도배 인사, 뭐 사적 개인적 인연으로 인한 대통령실 그 취업 문제, 끼리끼리 인사, 처음부터 끝까지 친분 인사. 이걸 어떻게 옹호해 준다는 이야기야? 네? 여기다가 김건희 리스크. 응?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가지고 휘젓고 가는 그 김건희 리스크. 응?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봐줄래야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보수 우파의 그 기본 사유체계, 가치, 이에 대한 그 거침없는 그 도전과 그 배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준석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뒤집어집니다. 정권이 창업을 못하는 거예요. 창업을 해서 수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선거에서만 이겨놓고 지지율은 완전히 바닥인 거야. 그러면 신장 개혁 자체가 안 돼.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첫 번째 칼럼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30대, 40대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많아요. 지지율이 전체 28% 지지율 중에서 30대, 40대가 지지율이 17%가 나와. 100명 중에 17명, 10명 중에 1.7명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지. 나머지 8명, 9명이 반대하고 있는 거야.
30대, 40대 우리가 인정해야죠. 대한민국 아무리 지금 장수사회 노인사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역동적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중추 세력이야. 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3040 세대가 촛불 집회에 들어간 거야. 네? 그리고 지금 뭐냐? 대구 경북에서 네? 지지율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부정적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7%가 많아. 이 얘기는 뭐냐? 문재인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치 잘못한다라고 부정적 여론이 더 늘어나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야. 엄청난 거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말이야. 바로 보수의 우파에 대한 윤석열의 배신인 거야. 응?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 그 쾌도난마식 리더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좌고 우면, 응? 좌고 우면, 왼쪽 보고 오른쪽 보는 그 도리도리 좌고 우면 스타일. 이걸로 인해서 결국 뭐냐? 보수 세력의 대거 이탈이 지금 이제 시작이다. 대탈출, 이른바 엑소더스. 저는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저는 직언을 합니다. 네? 좌파의 탄핵 작전이 이미 시작됐다. 이걸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탄핵의 운명 속으로 지금 발을 디디고 있다. 철저히 경계하면서 무너진 재단을 처음부터 다시 쌓지 않으면 당신은 탄핵된다. 이걸 지금 좌파들이 눈치를 보면서 여론의 향배를 보면서 여론의 불을 지르고 있다. 이게. 무너진 재단 처음부터 다시 쌓아달라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보수의 노무현이라 생각하고 있고 좌파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노무현이라고 그런 언동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좌파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보수 세력은 바로 윤석열의 그러한 보수의 노무현처럼 코스프레하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게 불만인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냐? 좌우 협공 구조에 빠져 있는 거야. 진퇴양난인 거야.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 보수 우파의 재단을 처음부터 다시 쌓지 않으면 탄핵, 아니 그보다도 더 불행한 사태를 당할 수 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공동운명체 권성동, 한덕수, 김대기입니다. 자, 해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칼럼 뭐냐? 윤석열 본인의 본질적인 변화. 두 번째는 뭐냐? 권성동이가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자리를 던지고서 원내대표는 계속 하겠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통하지가 않아.
제가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무대행을 내려두면은 정치란 건 뭐냐? 관성의 법칙이에요. 원내대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거예요. 자, 정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시여 이번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권성동을 날려야 돼. 네? 국무총리 한덕수를 날려야 돼.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를 더 능력 있고 유능한 전략 전술가로 바꿔야 돼. 무슨 얘기냐? 창업을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해야 돼. 이른바 리세팅을 해야 돼. 리세팅.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당선자 시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정관정요에도 나오는 이야기야. 정관정요. 강을 건널 때 그동안 사용했던 뗏목을 다 버리고 새로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라. 그런 정관정요에 나오는 이야기. 응?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지 않고 그 세력을 급조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세력을 만들 수 없어서 권성동을 그대로 데려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응?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당선된 것을 동력으로 여의도에 사실상 윤석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자기 신당을 만들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민정당을 만들었고 노태우 대통령 때 민정당 갖고 안 되겠으니까 여소야대니까 민정당, 김영삼 민주당, 김종필 공화당으로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민자당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야. 이 당이 누구 거였냐 이게. 이게 노태우 대통령 당이었단 말이야. 응?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이른바 신한국당을 만든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정권을 잡았을 때 김대중 당 만들었고 노무현도 만들었어. 노무현도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어. 집권당에서 노무현을 만든 거지. 김대중 당이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만든 거야. 그런데 자신이 그 지지율이 막 흔들릴 때, 그 지지율이 떨어질 때 자신을 흔들었던 이른바 민주당의 하나갑이 조순영이 이런 사람들 전부 날리고서 열린 우리당이라고 하는 노무현당을 만들었어. 네?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했느냐? 이른바 친박계를 완전히 다 그냥 도륙을 해버렸어. 당은 바꾸지 않았지만. 그러다 결국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상대책위, 소위 비대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이렇게 다 자기 당을 만드는 거야. 자기 당을 만들지 않았던 유일한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그게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거야. 그게 불행하게도.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았어. 이명박 정권에 참여했던 그 반박근혜 세력에 대해서 손도 안 댄 거야. 손도 안 댄 거야. 응? 이건 뭐냐? 정치의 기본을 거스른 거야. 그 결과가 정말로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권성동 장제원을 갖고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창업하고 정권을 유지해서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 생각을 했으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윤석열 대통령이 졸로 본 거야. 네? 지금 정권 창업 자체를 잘못한 거야.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권성동 날리고 장제원 날리고 이준석 날리고 안철수 숨소리도 못 나게 하고 그리고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상에. 근데 거기다 누굴 갖다 놨어? 바로 권성동. 권성동의 본질적 한계가 뭐냐 이거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헌재 파면을 이러는데 1등 공신이 누구야? 그게 권성동이야. 보수 우파 중에서 3분의 2는 적으로 간주하고 시작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야. 보수의 최대 혐오 인물. 그게 권성동이야, 그게. 그 권성동이를 갖고서 정권을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이건 그래서 이게 당선된 게 이게 그야말로 신의 가호가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어떻게 보수의 최대 혐오 인물, 이건 완전히 보수 대동단결, 웃기는 소리 마라 이거야. 노무현 김대중 세력과 같이 묶어가지고 가겠다. 자, 이게 어떻게 했어? 완전 실패한 거 아니야. 권성동 이런 원내대표도 이건 내려놓아야 돼. 응?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부터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 두 분과의 끔찍한 악연이 있잖아요. 여기에 탄핵 그 세력, 탄핵 연합 세력의 상징적 인물을 정권의 간판, 정권의 얼굴에 앉혀놓는다? 이건 정권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정권 유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네? 권성동이를 국민의힘에 앉혀놓나? 박지원이를 앉혀놓나? 틀릴 게 뭐가 있어? 권성동이를 당의 국민의힘의 당 간판으로 앉혀놓나? 네? 김무성이를 당 간판에 앉혀놓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그래 놓고서 무슨 아이고야 그래 놓고서 새로운 인물을 박아놔야 될 거 아니야. 정관정의에 나오는 거야. 그동안 사용했던 뗏목을 다 버리고 강을 건널 때는 새로운 뗏목으로 건너라 이거야. 정관정의에 나오는 이야기야.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성경에 남겨놓은 이야기가 뭐냐? 환난을 겪을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다 버려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가라. 그 대목이 나오는 거야.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소위 말하는 사탄파, 청둥오리님, 사탄파라는 표현을 쓰셨네. 권성동이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국무총리의 한덕수야. 응? 한덕수가 누구냐 이거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8대 정권에 거쳐가지고 안 해먹은 게 없는 그야말로 불사조. 네? 대한민국에서 이 불사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 영혼이 없어야 돼. 네? 이 영혼 없는 이 불사조, 이 처세주의자, 이 보신주의자, 네?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했던. 그런데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초대 주미대사를 했고, 그게 끝나자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했고,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다가 그 임기를 마치고서 김앤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무려 40억 원을 고문료로 받아간 그 한덕수를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를 시켜놨어. 그리고서 지지해달라? 그건 대통령실 직원도 지지를 못해.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기중 선생하고 김건희 여사 정도는 지지할 줄 모르지만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 그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아서면은 욕할 짓이야. 아니 왜 한덕수냐 이거야. 왜? 이건 좌파에서도 정말 설명이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인물이야. 좌파도 납득이 안 되고 보수 입장에서도 정말 죽 써서 뭐한테 준 그 배신감, 상실감을 갖게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윤석열 정권 새로운 시대, 그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의 한덕수, 그 다음에 그 장관들을 보라고. 한국 보수 세력의 타락을 보여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지 않은 지능적인 대표적인 인물들을 다 모아놨잖아. 네? 한덕수 바꿔야지. 한덕수 바꿔야죠. 이거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임기 시작도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침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한덕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기 대통령실장. 이건 완전히 대통령실 자체가 MB계의 부활이야. 네? 이명박 정권 청와대의 정책실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갖다 놨어. 그리고서 숨어버렸어. 그런데 보니까 이른바 사적 인사가 창궐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무슨 소리야?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기회주의자들. 지금 80일이 넘었는데 윤석열 정권의 창업기제. 그럼 창업기면은 정권의 간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응? 그게 윤석열 정부야. 윤석열 정부가 뭘 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신장 개혁을 하려면 무게 뭐 중국집을 할 것인지, 무슨 한식집을 할 것인지, 이태리 식당을 할 건지, 무슨 아메리칸 레스토랑을 할 건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완전히 잡탕이야, 잡탕. 짜장면도 팔고 뭐 라면도 팔고 뭐 무슨 섞어찌개도 팔고 무슨 뭐 피자도 팔고.
네? 근본적으로 전공 과목도 없어. 그런데 전국에 기민하고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있느냐? 지금 허구한 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국면 전환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래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국면 전환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80여일간 그야말로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정무수석 눈에 보이도 안 해. 대통령 비서실장도 안 보이고 정무수석이 누군가도 모르고 나도 아직 얼굴을 몰라. 나타날 때 보면 마스크 쓰고 나타나.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 윤석열 정권의 창업, 신장개업을 다시 한다는 그 각오로 다 날려버려야 돼. 권성동, 한덕수, 김대기.